65세까지 악착같이 벌어서 10억만 모으면 절대 자식에게 손 벌릴 일은 없을 거야.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부적처럼 여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생각이 우리 노후를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의 적정 생활비는 월 336만 원에 달하지만 실제 은퇴 가구의 절반이 훌쩍 넘는 57%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돈만 보고 평생을 달려왔는데 그 길의 끝이 왜 이토록 허무하고 불안한 걸까요? 오늘 자식에게 진짜 짐이 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58세의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금과 IRP 계좌를 합쳐 6억 원에 가까운 남들이 보기엔 아주 두둑한 노후 자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연금 수령 개시일까지 몇 년간 아파트 경비일이라도 하면서 충분히 버틸 수 있고 무엇보다 아들딸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어깨 펴고 살 수 있으리라 확신했죠. 하지만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찾아온 무기력증과 함께 평생 고생만 한 아내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겁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통장에 쌓여있던 돈의 3분의 1이 순식간에 치료비와 간병비로 사라졌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자녀들이 부모 노후에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라고 했는데 김영수 씨는 이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돈이 줄어드는 공포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하루아침에 갈 곳도 할 일도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평생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았던 그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너무나 낯설고 고요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뚝 끊기자 그는 점점 더 자녀들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뭐하니? 얼굴 한번 안 비치니? 하루에도 몇 번씩 거는 확인 전화는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만나 쥐어주는 용돈은 더 이상 고마움이 아니라 부모님을 챙겨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돈으로 관심을 사려는 위험한 태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고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김영수 씨는 돈을 버는 데는 전문가였지만 은퇴 후의 시간을 잘 쓰는 법, 그리고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삶을 채우는 법은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실패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43.2%에 달한다는 통계가 보여주듯 이것은 악착같이 돈만 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김영수 씨는 은퇴 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즉 목표를 갖고 설계하는 하루, 의도적으로 유지하는 사회적 관계, 꾸준한 건강관리, 그리고 멈추지 않는 배움이라는 이 네 가지 핵심 열쇠를 모두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돈만 믿었던 한 은퇴자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망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만족해야 자식에게 당당하고 나 자신에게 떳떳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영상 제목에서 말씀드린 이것은 바로 돈의 액수가 아닌 자립적인 삶을 지탱하는 4개의 기둥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는 최근 한 조사가 밝힌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는 노후의 핵심 전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첫째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월 300만 원, 400만 원의 거액이 아니라 부부 기준 월 250만 원이라도 좋으니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꾸준한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는 계획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예측 가능한 건강입니다. 지금 당장 내 실손보험증권을 꺼내보고 다음 달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작은 행동이 미래의 자식의 허리를 휘게 할지도 모를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막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셋째는 흔들림 없는 주거입니다. 전세 만기 때마다, 보일러가 고장 날 때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도록 안정된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네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 독립. 다시 말해 나만의 세계를 갖는 것입니다. 행복한 은퇴자들은 동호회, 봉사활동, 평생학습원 등 자신만의 사회적 관계망을 마치 적금을 붓듯 의도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였지? 스스로에게 물으며 물질 중심의 삶에서 경험 중심의 삶으로 가치를 전환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경제적 의존보다 더 무서운 정서적 의존에서 벗어나 자녀들에게 만나면 부담스러운 부모가 아닌 만나면 즐겁고 에너지를 얻는 부모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모의 완벽한 노후 준비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 우리 부부의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통계상 최소 생활비가 240만 원, 적정 생활비가 336만 원이라는 숫자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만의 현실적인 목표 숫자를 찾는 것이 모든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내가 가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이라는 여러 개의 수도꼭지로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봐야 합니다. 실제 은퇴 가구의 24.3%, 즉 네 집 중 한 집이 자녀의 용돈에 의존하고 있다는 통계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넣는 연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연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집 근처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거나 평소 관심 있던 등산이나 사진 같은 분야의 온라인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은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갑자기 세상에 던져지는 것보다 50대에 미리 인간관계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훨씬 쉽고 든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나의 자존감을 지키고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노후 안전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용기가 필요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와 선물 같은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한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부모가 70세, 자녀가 40세가 되기 전에 부모의 재정 상태와 은퇴 계획, 의료비 대책에 대해 미리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돈을 달라는 신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너희는 아무 걱정 말고 너희 인생에만 집중하렴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안심을 선물하는 대화입니다. 특히 치매 등으로 자산이 묶이는 치매 머니 현상을 막기 위한 성년 후견인 제도나 가족 신탁 같은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도 터놓고 나누는 용기가 훗날 우리 가족 모두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통장 맨 뒷자리의 숫자를 강박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위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즐겁게 가꾸며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즐겁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부모님의 당당한 뒷모습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힘껏 달려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위대하고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악착같이 버는 삶에서 균형 있게 만족하는 삶으로 인생의 방향키를 조금씩 틀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에 공감하셨거나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